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고 있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 아침 공기가 꽤나 쌀쌀해졌습니다. 이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상대적으로 기온차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요. 오늘은 감기도 예방할 겸 따뜻한 차 한 잔과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김범록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우리 김범록 전문가님께서는요, 내가 가입한 보험이 연금보험일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한 게 우리가 목적과는 다른 보험을 가입했던 사례를 너무나도 여러 차례 만나봤었죠. 강의를 통해서 내 증권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보자 어디 보자. 내가 가입한 보험 꼼꼼히 따져보고 살펴보자. 자, 머리를 자르고 호빵처럼 두툼해진 우리 김범록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릴 내용입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과연 연금보험이 맞을까? 제가 거의 한 3주 정도 가까이 이 연금보험과 종신보험 그리고 연금보험을 잘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최종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연금보험 어떤 식으로 내가 살펴볼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우리 대표님들이나 혹은 우리 한 직장의 총무팀 아니면 격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면은 아실 거예요. 매일마다 들어오는 팩스들이 없습니다. 뭐라고 들어오나요? 법정 의무 교육. 법정 의무 교육 뭐예요? 성희롱 예방 교육. 그다음에 뭐 정보 보안 교육. 그다음에 안전 예방 교육.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빙자해서 들어옵니다. 뭘로 들어와요? 그래서 교육 신청을 해 보니까요. 1시간 중에 30분은 상품 판매를 해요. 뭐 보험 상품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맞아요. 복리에, 비과세에, 그다음에 요즘에 뭐 금리도 그렇게 확정적으로 많이 지금 높아졌지만 뭐 2, 3년 전만 해도 금리가 굉장히 낮을 때였잖아요. 그죠? 그때만 해도 2.5%, 뭐 3%까지 확정 금리로 막 준대요. 그런 상품들 막 가입을 해놔요. 뭐로 알고 가입을 할까요? 저축인 줄 알고 혹은 연금 혜택이 있으니까 연금인 줄 알고 가입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따져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건 연금도 아니고 저축도 아닌 정말 애매모호한 그런 상품이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품도 과연 어떤 거냐? 바로 이거입니다. 자, 뭐라고 돼 있을까요? 땡땡땡 종신보험이에요. 납입기간 어떻게 돼 있어요? 20년 납. 이거 가입하신 우리 시청자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면요. 자, 사회 초년생 직장인이 접한 사례라고 돼 있는데 나이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33살에 여성분이세요. 심지어 미혼이에요. 제가 이거를 왜 작성을 해드렸냐면 자, 납입기간 자체가 몇 년 납이에요? 20년 납이죠. 앞으로 몇 살까지 납입을 해야 돼요? 53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럼 이 보험료 한 달 동안 매달 얼마씩 내느냐? 2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십니다. 혹시라도요, 우리 이 시청자님께서 결혼을 해가지고 경력이 단절됐어요. 그럼 이 보험 납입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수도 있겠죠. 물론 납입한다고 한다면 납입할 수 있지만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혹시라도 이분이 중간에 직업을 바꾸고 다른 거를 뭐 이직을 한다니 그랬을 때 이 보험료 납입할 수 있을까요?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험 과연 어떤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그냥 이거 하나예요. 자, 종신보험에 6,500만 원 가입 금액 돼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사망보험금만 6,500만 원 지급하는데 나는 20년 동안 보험료를 20만 원을 넘는 금액을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딱 보니까 20년 딱 되는 시점에 딱 봤을 때 101% 환급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앞에도 쭉 보시면 알겠죠. 환급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일부 지급은 해주지만 문제는 뭐예요? 10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품 나쁜 상품일까요? 나쁜 상품은 아니에요. 보험 상품에 있어가지고 나쁜 상품은 없습니다. 나한테 맞지 않는 그런 상품을 가입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잘못된 상품이야. 이런 상품이 이제 되는 거지 보험 상품이 나쁜 상품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을 정말 제대로 똑똑하게 가입을 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입하는 게 좋느냐? 이렇게 가입하시면 돼요. 똑같은 상품이에요. 근데 납입 기간이 몇 년이에요? 7년. 13년 정도가 확 줄었어요. 그러면 이분이 아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3살. 그러면 몇 년 동안 납입을 하면 돼요? 40살까지 납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20년, 52세, 53세까지 납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게 훨씬 더 짧을까요? 당연히 더할 나위 없이 이게 훨씬 더 짧으실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아까는 20년 납입이 되니까 20년까지 안쪽에는 환급률이 100%가 안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 딱 10년 딱 되니까 10년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8년에서 9년 되는 시점, 이 시점 딱 되면은 환급률이 이제 100% 돌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이상 계속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이자의 효과를 이제 받겠죠. 이게 바로 이렇게 가입하셨을 때가 실질적으로 복리의 비과세 혜택을 받는 그런 상품이 되는 거예요. 20년 너무 길게 갖고 가지 마세요.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추가 납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추가 납입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납입 수수료, 내가 추가 납입을 한다고 했을 때 거의 뭐 2%, 3% 정도에 대한 수수료만 띄고 나머지 적립이 다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쌓아갈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가입하는 게 제일 좋다? 납입 기간은 먼저 짧게, 추가 납입은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돼버리면 아까 표 볼까요? 보시면 20년이에요. 20년 때 100%가 된다고요. 이거는요. 보시면 10년 됐을 때 이미 100%가 됩니다. 훨씬 기간이 절반 정도로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가입하실 때 우리 똑똑한 시청자님들 어떻게 가입하시라고요? 납입 기간은 작게, 그리고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은 길게,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과연 연금 어떤 식으로 내가 알아보고 가입해야 되는 게 좋을까? 연금도요, 11월 달, 10월 달, 또 12월까지 가시게 되면은 연말전산, 세액공제 뭐 준비하신다 해서 IRP 계좌 막 틀라고 급작스럽게 준비하시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고 내가 알아봐야 될 정보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하나라도 더 정보를 체크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요. 자, 연금 제가 정확하게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예금, 앞에 연금저축이 돼 있는 상품들이다. 그럼 다 뭐라고 보시면 돼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자, 세액공제도 가능한데요. 단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다 이 66만 원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자, 근로소득 내가 급여를 받는 급여생활자인데 5,500만 원 이하 정도 된다. 그러면 실제 수령 금액이 한 380 정도, 400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 될 거예요. 4대 보험 다 빼시고 그 정도 구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게 되면 66만 원 최대. 자, 종합소득자 4천만 원 이하. 자, 누굴까요? 자영업 하신다든지 개인 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로 되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66만 원까지예요. 이 구간이 넘는다. 그럼 소득이 많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게 더 적어질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 30만 원에서부터 최대 66만 원까지 이렇게 세액 공제를 해드리는 건데, 자,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내는 동안에는 국가에서 너 착하다, 네가 알아서 노후도 준비하고 하니까 잘했어. 연금에 대해서 세액 공제 해줄게. 그러면서 근로소득을 하는 동안에 대신에 내는 동안에 세액 공제 했으니까 연금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는 이제 내.
받은 동안 받는 거는 다 해줬으니까 이제 받을 때는 직접 해. 낼 때는 국가에서 낼 테니까 받을 때 네가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금저축이라는 거는 나쁜 상품이 아니라 세금의 이연 효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젊고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할 때는 뭐예요? 국가에서 내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혜택을 가진 상품이고요. 내가 은퇴를 해서 내가 이제는 일할 그런 확률이 많지 않고 그 돈을 버는 근로소득보다는 이제 연금 생활하는 기회가 더 많아져. 그럴 때는 이제 연금 소득세를 세금으로 내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이죠. 그것까지 다 합산해서 연간 600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5.5% 원래 5%인데 0.5%는 이제 지방세까지 해가지고 이제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600만 원이라는 거는요, 월 5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합산이죠. 국민연금하고 개인연금만 합산을 해도 준비를 잘 하셨다 그러면 아마 거의 600만 원이 넘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매달 50만 원 이상씩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분들이 보시면 여기 구간이 이제 해당이 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5.5%의 세금을 넣게 된다. 과세를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것도 범위가 초과된다 하긴 경우에는 뭐예요? 종합소득 과세가 됩니다. 자, 연금저축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요, 직장 생활을 하신다든지 우리 1년의 연소득, 그 다른 비용을 다 뺀 순수 연소득이 1억 미만을 갖고 계신 우리 자영업자 그런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입하기 적정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이상 소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좋으냐? 바로 비과세 연금을 갖고 가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비과세 연금은 말 그대로 비과세요. 세금 자체를 안 내게 돼요. 별도로 계산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연금 수령 시만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요. 10년 납입을 하고 나서요. 10년 정도 납입을 하면서가 동시에 10년 정도 유지를 하게 됐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 있죠. 나 10년을 유지를 하면서 납입을 했는데 같이 혹은 7년을 납입하고 3년을 유지해서 10년이 됐는데 나 그냥 이거 연금으로 안 받고 목돈으로 받을래 하시는 경우도 있죠. 자,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목돈으로 받게 되면 뭐가 돼요? 종합소득 과세가 됩니다. 혹시라도 납입하다가 내가 중간에 해지를 한다. 이랬을 때 또 어떤 게 되냐면 너 지금까지 이 세액공제 받았던 거 다 환수 조치를 합니다. 다시 토해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비과세 연금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예 세액공제를 내가 받은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이 상품 특징상 우리가 정말 가입해야 되는 것들이 꼭 있으세요. 특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지만 내가 소득 구간이 이 정도 된다. 그리고 내가 개인 사업을 하는데 개인 사업하는 구간이 좀 소득 구간이 좀 크다 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보다는 비과세 연금을 가입하시는 게 훨씬 장점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볼게요. 내게 맞는 선택법.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가입하셨을 때예요. 이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상품을 내가 가입하는 게 좋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볼게요. 매월 30만 원. 20년 납입 시. 왜 30만 원씩 20년 납입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시청자님들 계실 거예요. 왜 30만 원이면 1년에 400만 원까지 최대 납입을 하면 우리가 세액공제가 66만 원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30만 원 정도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될 수 있냐 예시를 좀 드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20년 납입을 합니다. 그래서 70세부터 연금을 지급받아요. 이 사례는 어떤 사례예요? 아까 누가요? 33세 직장인 미혼 여성분. 아까 회사에 와서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해준다고 해서 가입하신 그분이 가입했을 때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자, 볼게요. 세액공제형 연금 70세부터 얼마씩 받을 수 있어요? 62만 원입니다. 연금 받을 때는 또 뭐가 발생돼요? 소득세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근데 비과세 연금은 어떻게 돼요? 확정금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시중에 우리 보험 상품들, 연금 상품들 잘 찾아보시면요. 수익이 날 때는 수익을 내가 다 갖고 가지만 수익이 안 날 때는 확정으로 내가 5%, 4% 이렇게 좀 지급을 해주겠다. 나와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전문가님들하고 꼭 상의를 하시고요. 자, 보시면 확정금령 갖고 갔을 때 금액 차이가 어떻게 날까요? 이제 75만 원이에요. 13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젊을 때야, 돈을 많이 벌 때야 매달마다 13만 원에 대한 금액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65세, 70세 우리 주변에 한번 돌아볼까요? 주변에 할머니나 아니면 어머님, 연세하신 부모님들 한번 보시면요. 10만 원, 20만 원 이 용돈에 대한 금액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23만 원 나이 들었을 때 60세, 이분은 70세부터 연금을 받는 거죠. 70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23만 원에 대한 금액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불구하고 여기는 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냐면요. 자, 내가 근로소득자다. 그리고 종합소득이 이 정도 구간이 된다. 그러면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고요. 아, 나 그거 아니야. 나는 소득 구간도 높고 그리고 급여도 더 많이 받아.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연금으로 갖고 가시는 게 훨씬 맞다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연금을 준비해야 되느냐? 자,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 특화 상품이 있습니다. 자, 이 색깔 보이시죠? 이 색깔. 예. 노란색. 예, 노란색에 우산이 돼 있는 그런 상품이 있어요. 예, 그런 상품을 잘 이용하시면 자영업자분들만 특화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는데요. 이 상품이 장점이 되는 건 뭐냐면은 혹시라도 내가 장사를 하다가 내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내가 장사하다 파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 압류가 이제 들어오죠. 그러면 뭐 증권이나 뭐 보험사 거 상품이나 예금이나 저축이나 이런 거 다 압류가 들어오는데 이 상품에 대해서는 채권 압류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막아주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장치가 하나 더 돼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장점만 있지는 않다고 그랬죠. 문제 중도 해지할 때는요. 이것도 뭐예요? 자영업자분들이 사업하시면서 사장님들 힘드시니까 낸 세금만큼 세액공제를 해드릴게요. 뭘 받았어요? 세액공제를 받았죠? 세액공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만큼을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것도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내가 최대 한도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근데 최대 한도로 다 이걸 꽉 채워서 납입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 맞게끔 그 밸런스를 좀 맞춰서 갖고 가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단점은 뭐예요? 나 급하게 돈이 필요해 하실 때 중간에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 자금을 가지고 인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영업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엄브렐러, 옐로우 엄브렐러 같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내가 고민을 하셔가지고 가입하셔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김범록 전문가의 부모님 또한 예전에 이제 장사를 하셨어요. 장사하셨는데 제일 큰 게 뭐냐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개인연금 가입하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국민연금 가입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자영업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퇴직금 있을까요?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장사가 잘 될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정말로 장사가 안 돼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무슨 큰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장사가 이렇게 경기가 너무 안 돼서 문을 닫거나 그랬을 때는요.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은 꼭 이 3단계 연금, 3단계 개인연금 제 1층이 뭐예요? 국민연금, 그 위에 퇴직금, 퇴직연금, 그다음에 개인연금 이렇게 해가지고 3단계를 꼭 3단계가 아니더라도 2단계까지는 꼭 맞춰 놓으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 일하는 동안 저축액을 늘릴 수 있는 상품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내가 총 한 10년 정도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5년 정도는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저축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5년에서는 뭐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는 납입을 하면 이거랑 똑같은 효과를 갖고 오는 그런 저축 상품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려면 누구랑 상의를 하셔야 될까요? 곁에 있는 전문가들과 꼼꼼히 상의하셔가지고 우리 자영업자분들, 근로소득자분들 정확하고 좋은 연금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0, 30대 사회 초년생부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까지도 꿀팁이 될 만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내게 맞는 연금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막막하셨던 분들에게 오늘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또 이렇게 호빵처럼 알찬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김범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전화연 전문가님 그리고 장석현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가족력 대비입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해당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그리 반갑지 않은 얘기지만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대비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을 텐데요. 무슨 일이든 양면성을 갖고 있듯이 대비할 수 있는 가족력을 위한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지금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가족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험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다면 잘못 가입한 보험이라면 문제가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흔히 유전이라고 해서 부모로부터 좋은 것들만 물려받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 질병에 대해서 물려받는 이런 경우를 바로 가족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족력이 물론 없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가족력이라는 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가족분들 중에서 암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든지 이미 진단받아서 치료를 받았다거나 혹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또 이제 만성질환으로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가족력으로 물려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보험에 대해서 관심은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임시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으로 좀 치우쳐서 보험을 가입을 하시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주제를 선정해봤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보험의 도움이 더 필요하신 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만나봐야 또 문제점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35살 남자분이세요. 지금 자영업으로 개인 사업을 운영을 하시고 있고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대장암으로 일찍 사망을 하셨대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도 이미 50대 초반에 대장암을 진단을 받고 좀 치료를 하고 계시고 약을 드시는 상황이시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본인도 이런 대장암에 좀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하고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께서 가입해 주신 예전부터 가입해 주신 보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물려받아서 새로 가입하거나 리모델링 하지 않고 계속 이제 보험료를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이런 가족력에 대한 부분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셔서 지금 오늘 사례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가지고 계신 보험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생명보험사에 좀 보험들이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 아무래도 어머님께서 예전에 가입을 하셨다 보니까 생명보험사 위주로 좀 가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선 A생명의 유니버셜 종신보험이고요. 말 그대로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지금 사망보장에 대해서 일반 사망 1억 원에 대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 상품이다 보니까 손해보험사처럼 뭐 사망에 대해서 질병인지 상해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짓지 않고 어떻게 사망하든지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금액이 1억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0년 납입을 하고 종신도록 보장,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보장이기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되면 무조건 1억 원이 지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납입 보험료는 14만 5천 원인데 사실 이 1억 원에 대한 거를 지금 다시 준비를 하시려면 보험료가 좀 비싸기 때문에 이런 보험 예전에 가입하신 보험들은 좀 유지를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두 번째 보험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A생명사에 3대 질병 보장보험으로 가입을 하셨고 아무래도 질병 보장보험이다 보니까 질병 관련된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재해 사망으로 1억 원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1,000만 원씩 준비되어 있고요. 재해 입원으로 4일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런 입원에 대한 게 1일째부터 그러니까 첫날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은 3일 이상부터 그러니까 4일째부터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질병 입원은 아니라서 이런 보험료 자체가 많이 비싼 편은 아니시겠지만 사실 입원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원에 대한 건 꼭 준비를 안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재해 입원도 하루에 그러니까 뭐 4일째부터 만약에 5일 이상 입원을 하게 되면 2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데 큰 금액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험료로 책정을 해봤을 때 내가 2만 원을 내고 훨씬 더 많은 금액, 뭐 10,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질병 입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입원에 대한 거는 지금 만약에 가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15년을 납입을 하고 납입이 다 끝나셨어요. 그래서 유지만 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보험을 뭐 손대거나 해지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보장에 대한 게 많이 부족해 보이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2대 진단비가 준비가 되어 있지만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좁은 걸로 되어 있어요. 급성 심근경색은 말 그대로 급성으로 오는 것들이고 만성 질환에 대해서는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는 것들에 대한 이런 특약들을 가입을 하시면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요즘에는 부정맥이라든지 빈맥, 조동, 세동 이런 뭐 심장에 대해 그러니까 이런 부정맥, 정맥이 이제 빈약하게 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는 이런 심장질환 진단비들이 있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 플러스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가입을 하셔야 되고 뇌출혈도 마찬가지로 혈전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막히고 그 이후에 출혈이 되는 과정, 마지막 과정에서 이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혈관에 이상이 생겼을 때 혈전이 쌓였을 때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전조 증상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세 번째 보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보장이 좀 부족하다 보니 다른 보험사로 해서 어머니께서도 준비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A손해보험의 3대 질병 보장보험 거의 비슷한 형태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암 진단비, 고해감, 급성 심근경색, 뇌출혈 2,000만 원 그리고 3,000만 원씩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10년 갱신으로 되어 있으셔서 10년마다 이 보험료가 47,380원인데 10년 뒤에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계속 이제 연령에 따라서 점점점 보험료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20년 납입하고 20년 끝내면 나머지 뭐 100세까지 보장이라고 한다면 그때 보장을 쭉 받으시고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되는데 지금 같은 보험은 계속 평생토록 올라가는 보험료를 내셔야 된다는 단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갱신형 보험을 특히나 젊었을 때 준비를 하시면 점점 뭐 보험료는 올라갈 뿐더러 납입하시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시기 때문에 총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암 진단비가 이전 보험에는 없었기 때문에 준비를 해주신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시긴 했는데 일단 갱신형으로 선택했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지금 고해감, 급성 심근경색, 뇌출혈 마찬가지로 2대 진단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협소한 상태이셔서 뇌혈관 질환, 뭐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이런 것들을 꼭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보통 일반적으로 암 진단비를 준비를 하시게 되면 지금 대장암에 대해서 가족력이 있으시잖아요. 일반적인 대장암은 다 보장을 해주고 있지만 D코드, 대장 전막내암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회사들이 이런 보장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장 전막내암까지도 보장을 해주는 회사를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상해보험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손해보험사에 가입을 하셨고요. 상해 사망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 골절 진단, 깁스 치료비,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이렇게 가입을 하셨는데 운전자 보험 위주로 좀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20년 납입을 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형태로 가입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위에 뭐 가입한 이 보험은 10년 갱신으로 하셨고 여기는 100세 만기로 하셨는데 좀 뒤바뀐 것 같아요. 오히려 운전자 보험을 갱신형으로 하셔서 이런 법령이 바뀌거나 민식이법이 새로 생겼거나 뭐 이랬을 때 벌금이라든지 이런 한도가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계속 새로 바꿔주는 게 좋으신데 100세까지 운전을 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 100세 만기로 하신 건 좀 잘못된 선택이신 것 같고요.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죠. 지금 5만 원의 이제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5만 원 안에는 아마 적립보험료라고 해서 보장보험료가 한 2만 원, 3만 원이라고 한다면 2만 원씩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적립을 해주는 형태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적립보험료는 내가 중간에 빼거나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없고요. 100% 돌려받는 뭐 진짜 순수하게 100% 적립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5만 원에 대한 금액을 납입을 하실 필요가 없이 순수하게 보장성 보험만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 뭐 교통사고 처리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벌금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에는 교통사고 처리 비용 이게 합의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요즘에 외제차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크게 필요한데 2억 원까지도 보장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특히나 예전에 가입했던 운전자 보험들은 좀 변경을 해서 지금에 맞는 형태로 좀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가입했던 사례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납입이 완료된 보험은 보장 내용이 협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뭐 갖고 있었던 보험이 갱신형이라는 점 그리고 2대 질환 관련한 내용도 다소 빈약하다는 점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해결책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일단 거의 총체적 난국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실손에 대한 것도 사실 보이진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는 실손 의료 보험이고요. 지금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좀 유지를 하는 거를 권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은 유지를 하시되 나머지 이제 납입이 끝난 보험들 이외에는 좀 새로 좀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렸고요. 실손이 없으셨기 때문에 지금 실손에 대한 보장 1년 갱신이죠. 10,000원대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대장 쪽에 이제 가족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가입을 시켜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암 진단금 그 5천만 원이고 여기에는 대장 전막 내암도 포함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대장암 그리고 대장 전막 내암까지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사암 진단비,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 이전의 보험에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좁은 걸로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로 진단을 받았을 때 그리고 수술은 할 때마다 계속 나올 수 있는 계속 이제 2천만 원씩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렸고요. 질병 상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수술비라든지 진단비가 많이 부족하셨던 편이기 때문에 질병 상해 수술비 그리고 엔데 특정 질병 수술비 이런 것들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갱신되는 보험이 아니라 비갱신형으로 20년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이런 보험으로 준비를 하나를 시켜드렸고요. 아무래도 대장 쪽에 가족력이 있으시니까 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갱신형 보험으로 갱신형 보험을 선택을 하실 때는 10년, 5년 이렇게 주기가 짧은 보험보다 20년, 30년으로 주기가 긴 보험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 진단금 1억 원, 유사암 진단금 3천만 원. 아무래도 경제 활동을 계속 이제 많이 하실 때
준비를 좀 더 많이 이런 진단금을 받으실 수 있게끔 20년 갱신으로 좀 선택을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운전자 보험이 좀 보험료도 많이 납입을 하고 계시고 또 100세 만기로 좀 불필요한 기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비용, 변호사 선임, 벌금에 대한 부분, 이 비용에 대한 부분 딱 3가지만 있으시면 되거든요. 운전자 보험에는. 그래서 이 3가지를 준비를 시켜드리고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라고 해서 부상 급수에 따라서 보통 경미하게 사고가 나면 한 14급에서 13급 정도 이렇게 보장이 나오는데 그때 50만 원에 대한 거를 자동차 보험 이외에 내 보험에서도 보장을 좀 받으실 수 있게끔 20년 갱신으로 18,500원 이렇게 해서 이제 걱정하셨던 대장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거를 전부 다 채워드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실손보험도 추가해 주셨고 가족력이 있는 이 대장암 관련해서도 훨씬 더 보장 내용들이 탄탄해졌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에게 추가적으로 주의사항이 필요하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일단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쪽으로 좀 편향돼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암에 뭐 가족력이 있으시다라고 해서 암보험만 가입하실 게 아니라 또 이제 갱신형을 선택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일단 기본적으로 암 진단비,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해놓고 그 이외에 내가 가족력이 있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는 형태로 좀 가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초 체력을 잘 다져놓는 게 중요한 것처럼 이 가족력 이외에도 관련한 질병들을 보장할 수 있는 전략들을 충분히 세워놓는다면 이 미래에 대한 걱정도 조금은 덜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기초보험입니다. 기초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앞서서도 해봤는데요. 다양한 보험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의료 기술에 따른 보장도 정말 많지만 보험에 가입을 할 때도 딱 하나 기초만 잘 세워놓는다면 그 다음 전략을 세울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초가 탄탄해야 그 위에 무엇을 쌓아 올리던지 이 공든탑이 무너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주제를 선택해 주신 그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뭐 예술을 하시는 분도 있고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공부하시는 분들 문과 이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는 이 기초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초를 어떻게 탄탄하게 다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탄탄하게 준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모래 위에 성을 쌓으면 선풍기 바람에도 이 성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다. 그래서 보험에서도 이 기초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를 또 함께 봐야 그 문제점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28살 여성분이셨는데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기업의 S사에 취업을 하게 되셨어요. 취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워낙에 그전에도 계획적으로 사셨던 분이신데 이제 봉급을 받고 월급을 받고 이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요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재무설계사 한 분을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돈을 모으고 증식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보험을 권유했다라고 해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순서가 조금 바뀌었을 뿐인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권유해 주신 보험을 한번 살펴봤더니 보험료도 조금 비싼 것 같고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한테 사연을 주신 분이거든요. 어떤 보험을 의뢰받았는지 제안을 받았는지 상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을 제안을 받았고요. 여기에 주계약이 5천만 원 들어가 있고 소외감 진단비, 뇌경색증,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호중 수술비 해서 조금 중요한 담보들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보험료 납입은 18만 원이거든요. 28세 여성, 28살 여성분이 내기에는 조금 비싼 편이긴 해요. 그리고 20년 납입에 100세 만기로 비갱신형으로 제안을 하긴 했습니다. 보시면 담보도 그렇게 뭐 나쁜 보험은 아니에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뇌경색증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술에 대한 부분, 사망에 대한 부분 다 들어가 있고요. 뭐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 잘 보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GI 보험이라는 상품이거든요. 우리가 늘 CI 보험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GI 보험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CI 보험은 중대한 질병이 걸렸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분을 선지급해주는 보험이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이 GI 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을 앞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 뇌출혈, 심근경색, 말기 심부전, 말기 간질환 이런 중대한 질병이 걸리게 됐을 때 사망보험금의 100%를 지급하는 상품이에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암에 걸리시거나 아니면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에 진단을 받게 되시면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을 선지급 받게 되는 형태이신데 사실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요. 지금 18만 원 정도 내고 계신데 보험료도 조금 비싸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 진단비는 보장 범위가 넓은 형태의 진단비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GI 상품 같은 경우에는 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이 굉장히 협소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을 각각 보장을 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최초에 진단받는 제일 먼저 걸리는 질병에 대해서 최초 1회만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보장받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주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특약들이 또 5년 갱신형으로 가입돼 있으세요. 주계약은 20년 납 이 종신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5년 단위 갱신형으로 100세까지 만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보험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5년마다 갱신되는 보험료를 계속해서 내셔야 되는 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입을 안 하셔서 굉장히 다행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안받으신 내용만 따지고 보면 실손보험이랑 진단비랑 사망보장, 수술비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험료도 좀 비싸고 굉장히 안 좋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기초를 다시 잡아야 될지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선풍기 앞에서 모래성이 안 들으면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해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보험이 없으신 분들도 지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품 가입되어 있는 내용 먼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실손의료보험이 제가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8,200원의 실손의료보험, 지금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제안을 하나 드렸고요. 그다음에 비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을 준비를 해드렸는데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 수술비 2천만 원,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1억 원, 질병 후유장애 5천만 원, 그리고 상해 질병 수술비 그러니까 다치거나 아파서 수술할 때마다 최대 2천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수술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상품만 보시면 일단 병원 가셔서 병원비 나오는 거 돌려받을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병원 가면 중대질병에 대한 보장을 탄탄히 해야 되잖아요. 진단비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장 범위가 제일 넓은 형태로 이 3대 진단비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진단 받으시면 수술들 많이 하시죠. 수술하게 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수술비도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면 잘못하면 후유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내 몸에 장애가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장애에 대한 보장까지도 탄탄하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살아가시는 동안 내가 아프거나 다쳐서 경제적 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참고하실 점은 갱신형이 아니에요. 20년 동안 납입하시고 100세까지 보장만 받으시는 형태이시고요. 그리고 보험료는 이 실손의료보험이랑 건강보험 합쳐서 14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지금 사시는 동안 필요한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기초가 다져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를 이렇게 튼튼하게 다져놓으면 어떤 그 변동 사항이 있어도 이 대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를 다져놓고 이분이 나중에 운전을 하게 되시면 운전자 보험만 간단하게
보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주택을 구매하게 될 경우에는 주택하주의 보험만 간단하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의료기법이 발달하면서 달라지는 또 수술들, 질병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나중에 대처하기에는 간단한 상품들로 이렇게 추가로 준비를 하시면 되게끔 그렇게 기초를 탄탄하게 잡아드렸습니다. 네, 정말로 기존에 제시를 받았던 그 보험과 비교해서 봤을 때도 기초가 정말 탄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밖에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보험이 없으신 분을 이제 새롭게 기초를 좀 잡아드렸는데 사실 없으신 분들보다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모래 위에 성을 쌓으면 무너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모래 위에도 집을 짓습니다. 바다 위에도 집을 짓듯이 요즘에는 기술이 워낙에 발달됐어요. 그리고 저희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도 기초를 다시 탄탄하게 다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험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기초 다지기엔 좀 늦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내가 갖고 있는 보장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 어떤 일이든 첫 단추가 중요하죠. 물론 잘못 채워줬어도 수정을 해보면 되겠지만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꿰맸더라면 다시 수정을 해볼 필요도 없겠죠. 시간을 단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기초가 탄탄한 전략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은요. 앞서 리모델링에서도 만기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 태아보험을 가입을 할 때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 중에 어떤 걸로 가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물론 100세 만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초기 임산부들의 가장 큰 딜레마일 것 같아요. 30세 만기가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100세 만기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만기를 좀 길게 가져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태아보험이 말 그대로 내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났을 때 위험을 좀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시는 보험이거든요. 물론 건강하게 태어나야죠. 하나뿐인 소중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프게 태어나거나 혹은 뭐 큰 수술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30세 만기로 하셨을 경우 나중에 보험 가입하실 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보통 30세 만기가 보험료가 저렴해서 이렇게 좀 짧은 만기로 해서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100세 만기로 하셔도 나중에 보험료는 점점점 줄어들고요.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태아 때만 뭐 2, 3만 원 정도로 비쌀 뿐이지 자라나면서 한 초등학교까지 이제 크게 되면 몇천 원대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점점 낮아지니까 꼭 100세 만기로 준비하셔서 소중한 아이 이런 위험하게 태어났을 때 보장을 받기 위해서 큰 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꼭 100세 만기로 준비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궁금증이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된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이 보험을 꼭 가입을 해야 될까요? 네,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긴 하거든요. 보험을 사실 그냥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보험회사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보험 설계사한테 크게 당하신 분들이 있거나 이렇게 보험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보험은 싫어하지만 실제로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하고 있는 의료보험이나 혹은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동차 보험에 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어요. 나라에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보험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사실 나라에서도 이 보험의 근본적인 목적은 리스크 관리거든요. 이 나라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는 대기업에서도 이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돈이 많은 자영업자분들도 리스크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사실 리스크라고 해봐야 사고 나거나 예상하지 못하게 사고가 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하게 아프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럼 보험을 가입해야 될 이유는 이제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입했던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할까요?
근데 예전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그냥 손 놓고 납입 끝났으니까 나는 이걸로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험은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 의료 기술도 계속 발달이 되면서 새로운 보험들이 이제 출시가 되고 새로운 수술법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보험도 같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보험 가입하셨던 분들은 지금 의료 기술로 뭐 할 수 있는 보장이 없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꼭 주기적으로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 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